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 FM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다리 밑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냇가에 흐르는 물과 더불어 숲을 배경으로 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 선관위 낚싯줄에 걸려던 민주 7 국힘 3 대들면 까발린다 얼음장,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수없이 강서구청장 부정선거 이후에 수없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에서는 7월 달부터서 국정원 그리고 선관위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더불어 3개월 동안 선관위의 서버 그리고 모든 것을 조사한 이후에 10월 10일 오후 2시경에 국정원의 제3차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서버는 완전히 뚫렸고 그리고 투표자 수를 부풀리기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여러가지 지금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그리고 언론사 중견론설위원들까지 지금 현재 나서서 사전선거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컬럼을 요즘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2년 그러니까 2002년 봄에 북한의 그 부정선거 알려주겠어 한 관계자와 그리고 김대중의 똘마니가 만난 이후에 한국에 있는 관우정보기술이라고 하는 유재화 사장에게 신건하고 김대중 똘마니 몇 놈이 가서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유재화는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그런 연후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전자개표기는 프로그램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 이것을 밝히겠다. 자기를 증인으로 국회에서 불러주면은 나가서 얼마든지 자신있게 얘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노무현이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사용을 해서 노무현이가 근소한 차로 이회창을 꺾고 당선이 됐었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전자개표기가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민주 7 국힘 3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민주당은 한 70% 선관위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조작했다는 뜻이고 3이라고 하는 것은 국힘도 한 30%는 중앙선관위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까지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활용을 해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수없이 많이 한 70% 이상 중앙선관위의 부정 방법에 도움을 받고 민주당은 이제까지 한 70%의 선관위의 혜택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한 30%를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 그리고 김진태, 오세훈 이 세 사람이 당대표를 뽑을 때 그때 제가 킨텍스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들은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선관위의 모든 것을 의뢰를 해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 터치 스크린으로 당대표를 뽑는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거기에서 중앙선관위의 도움을 받아서 당대표가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그리고 조경태, 홍영표인가요? 누구라고 하는 사람 5사람이 나왔을 때도 모바일 투표, 중앙선관에서는 모바일 투표로 해서 밖에서 하는 투표는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역선택을 해서 선관위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봄에 3월 8일 날 있었던 킨텍스에서 김기현 대표가 있을 적에도 여기도 중앙선관위의 혜택을 받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 낚싯줄에 걸려던 민주 7, 국힘 3, 너희들 대들면은 너희들 부정선거 도와줬다고 하는 것을 까발리겠다 하는 어림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에 이렇다 할 강서구청장 부정선거 7.5%의 투표자 수를 부풀리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며칠 전에 지금 현재 그 투표함 보전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어떤 놈인지 모르는데 기각을 했습니다. 이런 그 개같은 대한민국의 판사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나요? 에? 투표함 보전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기각을 하다니, 이런 개같은 판사가 있습니까? 이런 개같은 판사는 완전히 응징을 해서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딛고 살지 못하도록 응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선관위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어떤 그 응답을 하지 못하고 묵묵부담으로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선거를 하기 전에 3월 3일까지 이제 그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3월 4일부터는 못하지 않습니까? 3월 9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론사마다 다릅니다만은 적게는 7%, 많게는 13%까지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0.73%, 표수로 하면 한 24만 표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난번에 그 공병호 박사가 그 밝힌 내용, 그러니까 그때도 선관위에서 3.1%로 조정을 했으면은 이재명이가 근소한 차로 이길 텐데, 한 1.5나 2% 차이로 이재명이가 이길 텐데 2.56%를 조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0.73%, 24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이번에 강서구청에서는 본 투표날은 48.7이고, 그리고 김태우가 47이었습니다. 진교훈이가 48.7.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도 1.7이라고 하는 것을 진교훈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근소한 차로 이겼으면은 문제가 지금 현재 떠돌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선관위하고 선관위에서 17%, 그러니까 전날 사전투표 그 마감날 그 17점 얼마인데 22.6%인가로 이렇게 껑충 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5%를 부풀리기 해가지고 17.5라고 하는 퍼센트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언론사 논객으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대패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구동성으로 언론사 논설위원, 그리고 학계의 그 교수들, 그리고 부정선거에 관한 것을 집중 논의해왔던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해서 시민단체 각 분야의 태극의 범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이거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그 선관위의 개입이 없었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0.73% 이겼을 때 이재명이가 승복을 하겠습니까? 1%도 안 되는 차로 졌는데 재검표 하자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선관위에 개입이 없었다면, 부정선거에 개입이 없었다면 이재명이가 0.73% 윤석열에게 졌는데 그냥 말겠냐 그 말입니다. 재검표 하자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미 부정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말없이 0.73% 1%도 못 되는 차로 졌는데 그날 그 새벽에 국힘으로 와가지고 승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정선거가 개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 지금 이제 2024년 4월 10일에 있을 수도권의 선거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 차이가 납니다. 여당하고 야당, 민주당하고 국힘이 1% 정도, 많이 나야 아주 2%, 3%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강서구청에 7.5%를 지금 현재 투표자 수를 부풀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년에 수도권에서 선거를 하게 될 적에 한 3% 정도만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부풀리게 하면은 완전히 수도권은 민주당이 싹쓸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우파 국민들은 반드시 내년 선거가 있기 전에 사전투표를 비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는데 사전투표를 한 사람 명단 자체를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고 해가지고 밝히지를 않습니다. 10명이 투표했는지 100명이 투표했는지 그거를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선관위의 개같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선관위 얘들은 이번에 완전히 발본색원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건전한 입장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대신에 옛날에 했던 부재자 투표는 본 투표일에 내가 일이 있어서 못하면은 동사무소에 미리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아무개 홍길동 아무개 주민등록 번호 적고 말이죠. 그러면은 그 부재자 투표일에 투표를 하고 본 투표일에는 자기가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투표한 사람 명단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100% 폐지를 하고 부재자 투표를 다시 살리자 그 말입니다. 이 사전투표는 민주당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 국힘 머저리 병신 쪼다 얼간이 또라이 머저리 또라이 이런 애들이 속아가지고 사인을 해줘가지고 사전투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완전히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를 부활해서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자개표기 유재화 사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인천에서 나라사랑 동지에서 그 집회가 있었는데 구국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성중경 인천의 그 만수교회 원로 목사이신 성중경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 유재화 그 사장이 의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은 유재화 사장이 관우정보기술의 유재화 사장이 의문사를 했다고 그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개표기는 폐지를 하고 손으로 수개표를 하고 은행에서 돈 세는 개수기로 표를 세서 해 나가지 않으면은 이 선관위가 갖고 있는 이 사전투표 전산조작을 막아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정원 제3차장이 10월 1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서버가 뚫렸고 해커를 통해서 해보니까 선관위 서버가 뚫렸고 그 다음에 투표자 수를 부풀릴 수 있다. 부풀릴 수 있다 이 말은 10명이 했는데 500명이 했다고 할 수도 있고 투표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 투표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는 써서 안 되고 사전투표도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 낚싯줄에 걸려던 민주 70%, 국힘은 30%, 너희들 민주당 그리고 국힘 너희들 대들면은 너희들에게 우리가 도와줬던 까발린다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선관위 낚싯줄에 걸려든 민주 7, 국힘 3, 대들면 까발린다 으름장 놓고 있는 선관위에 벌벌 떨고 있는 민주당, 국민의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종료합니다.